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나흘 뒤인 11월 2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횟수로는 3년 6개월 만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당장 어떤 현안들이 걸려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전망해 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렵게 정말 어렵사리 맞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거로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정상회담 하기까지 4개월 걸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금 2개월 걸렸거든요. 지금 이번에 만나면 무려 33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까운 한일 양국, 더구나 이제 아시아에서 정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그야말로 이웃 국가인데 33개월째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은 이건 이례적인 사태거든요. 이건 정말 이제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지금 이 시점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저는 큰 다행이다 이런 좀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데에 일단 큰 의미를 맞습니다.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성사되기까지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뭐 제의했다, 또 일본에서 뭐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는데 배경이 뭘까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해서 위안부 해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아베 수상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위안부에 대한 사죄 또는 이제 앞으로의 보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금년 들어서는 이제 한일 관계 완전히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뭐 장관급 회담 대부분 열리고 있고 투트랙으로 이제 역사하고 영토 문제 말고는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 33개월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강조를 하셨고 이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은 중요한 전제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에서 적어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다 끝난 문제다. 1965년에.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노다마에서 사죄 반성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여성기금 만들어가지고 그 멤버들한테 또 지원하고 할 만큼 했는데 또 다시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쟁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조금 그 뭐랄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좀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아무튼 11월 2일 날 열리게 됐으니까요. 다행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저희들이 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한일 양국 간 정상 간 일정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번에 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긴 하지만 위안부 해법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진전되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아예 의제에서 제외하자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본 측으로서는 남들 성의를 다 했는데 이 부분을 한국 정부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은 것에 섭섭하다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금 생존하는 분이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보상도 전부 다 거부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사법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레벨에서 또는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적절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 누가 봐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진전된 안을 가지고 사죄 또는 보상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앞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33개월째 정상회담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빈손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 좀 잠깐 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그야말로 그 애의도 아니고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도 없는 것이고 그건 일본 나름대로 성의를 다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어떤 예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에서 전해오는 소식이나 보면 어떤 진전된 입장이 있을 거라는 신호를 읽기가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성은 상당히 이제 일본 외무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국제 쟁점화돼 있고 일본의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금 나온 게 이제 사사의 안이라고 있거든요. 사사의 이제 지금 이제 준비대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외무성 차관 시절에 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사죄 반성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 기금으로 개인 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상의 사죄 편지를 주한 일본 대사가 직접 피해자 전달하는. 할머니를 방문해서 전달하는.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 정부에서 사죄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무성은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한일 간에 최종 해결하고 다시는 현안으로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첫째 요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위안부 소녀상을 소녀상. 철거해 달라는 건데,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나서가지고 시민단체를 무슨 규제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민사회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최종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안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입법 조치하고 사죄 보상한다는 말하고 공교육에 반영시키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정부 수준에서는 확고하게 약속을 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오면 최종적인 해결을 해달라고 되겠지만.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최종 해결로 해달라 하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현 정권에서 불가능하죠. 그건 도저히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과 결과, 의제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할 테지만,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저희 국민 어떤 감정,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당장 이런 내용, 이런 합의를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3년 6개월이나 안 한 거냐라는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이렇다 할 성과는 어렵고, 일단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위안부라든지 또는 이제 자위대 집단적 자위권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유사시에 뭐 북한 뭐 진입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 전반적인 현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안부 해법을 뭘 가지고 나왔느냐? 아마 지금 상태로는 좀 기대치 이하다. 그럴 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미중 관계라는 상당히 지금 경직된 상태거든요.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일본은 확실하게 지금 거기에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은 편합니다. 알기도 쉽고 명백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중 관계가 있고 남북 관계가 있거든요.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든 일본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적절하게 중국과 미국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한중일 회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박근혜 외교의 저는 하나의 성과라고 봅니다. 예. 중국 가셔가지고 어떻게든 중국이 한중일 회담에 서울에 오겠다는 것은 약속을 받아낸 거니까.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을 양쪽을 설득을 하면서 한중일 세 정상을 아무튼 한 테이블에 모이게 한 것은 이건 성과죠. 이건 성과니까 이 모멘텀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일 협의, 안보 협력, 그리고 한중일 간의 대화 테이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국의 애교적인 입지라든지 공간이 확대됩니다. 한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사실은 이런 전체적으로 동북아의 국제정세상으로는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죠. 위안부 해법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것 말고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첫 술에 첫 만남에 모든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좀 넓혀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논의 아까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사실 지금 한일 관계의 또 하나 문제가 우리 한반도에 특히 북한 쪽에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느냐만을 놓고 또 이게 현안이란 말이죠.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될까요? 저는 이제 그걸 정식적으로 이렇게 의제를 삼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하셨거든요. 적어도 한반도 내부에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군 통수권이나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고 일단은 정리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일본 측에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또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한국이 더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또는 이제 동북아 전체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그건 국방장관 회담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안보 협의체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위대 지상군이 무슨 이렇게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에 투입되고 하는 것은 그건 최종 단계입니다. 한국 60만 대군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고 주일미군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군이 만약에 자위대가 온다는 것은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황이다. 극한 상황입니다. 네. 그건 아주 마지막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너무 우리가 앞서가서 미리 생각할 맞습니다. 필요는 없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또 하나 지금 의제 중에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되는 게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일본과 미국 주도로 좀 됐는데 사실 경제 동맹체이지만 안보 동맹체 성격도 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알려지기로는 한국의 추가 가입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입장이 알려지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조율이 될까요? 지금 이제 TPP가 말이 TPP지 이게 환태평양이지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미국, 일본의 GNP를 합치면 거의 8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필사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주주는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한국은 그동안에 고민을 하다가 AIIB는 이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은 확실히 중국 주도로? 확정이 됐고 중국 네. 주도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TPP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전향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 네. 내부 방침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 패권 또는 이제 중국 중심의 경제 패권하고 또는 미일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 패권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국은 사실은 TPP든 AIIB든 둘 다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우위를 우리가 누리면서 중국에서의 어떤 중국 주도의 경제 질서 또는 이제 미국과 일본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두 군데 전부 다 어떤 그건 이건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한국이 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하고 다릅니다.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떤 용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TPP에서는 한국의 입지라든지 공간 같은 게 좀 더 넓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기후일 수도 있고 일부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자칫 중국과 이른바 G2에서 한국이 너무 이른바 뭐 박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는데 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는 이게 스윙 스테이트라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고 미국 내에서나 일본 내에서는 이제 중국 경사론이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국력이라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작은 국력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동북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미 국력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환경일수록 사실은 이제 동북아 평화 안정 협력 같은 것은 일본은 못 합니다. 네. 일본은 과거사에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주도한다면 한국, 미국, 일본은 굉장히 반발합니다. 사실은 이런 그 외교적인 이익일수록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한중일 간의 대화 테이블 또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이걸 두 개의 어떤 인프라로 해가지고 육자회담을 이끌고 나가면서 동북아에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할 수 없는 어떤 말하자면 중견국으로서 외교 리더십을 한국이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노력을 해가면 저는 오히려 위기야말로 네. 좀 기회다 좀 그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싶습니다. 우리 한국 외교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요즘 남중국해 문제가 사실 미중 간의 아주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쪽에 이제 확실히 편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중일 또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우리의 외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목소리를 이제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든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 상당히 이제 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남중국해를 보게 되면 이게 스프리틀 군도가 이게 필리핀에서 220km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해남도에서 한 700km 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건 중국이 좀 지나친 겁니다. 이건 지금 해상 영토로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역시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다시 이제 이 남중국해 문제는 단순하게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연결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로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제 규범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부담을 안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가지고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훨씬 더 심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거든요. 또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적절하게 어떤 균형추를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능성은 저는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동북아의 모든 외교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어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보자 그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